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에밀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마을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다양한 동식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은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마법의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황금 드래곤의 전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드래곤은 마을에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밀은 이 전설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숲을 탐험하기 시작한 에밀은 자기만의 여행에 몰입하여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야생화가 피어있는 초원을 지나고 햇빛이 붉게 물드는 고대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밀은 말을 할 줄 아는 아기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에밀에게 이 숲이 마법에 사로잡혀 있어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에밀은 전설을 찾겠다는 결심을 되새기며 여우에게 앞으로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여우는 에밀의 용기에 감동하여 마법의 실타래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타래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숲의 생명체들은 내가 위험에 처하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하여 에밀은 실타래를 들고 모험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여행 중간에는 마법의 호수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인어를 만났습니다. 인어는 에밀에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신비한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은 물속에서 황금 드래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밀은 여러 가지 마법적 생물들과의 만남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전설의 드래곤이 잠들어 있는 동굴에 도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에밀은 드래곤이 사실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에밀이 마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왔음을 알고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마법의 숲이 지닌 비밀들을 공유했습니다. 에밀은 드래곤을 그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드래곤의 조언대로 살면서 마을에 돌아가 그가 배운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에밀은 마법의 숲과 함께 자란 친구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설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속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가브리엘라는 소녀와 그녀가 만난 특별한 동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늘 자연을 탐험하고 싶어 했고 특히 숲속의 생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라는 새벽 일찍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사랑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그녀는 커다란 고슴도치와 마주쳤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보통의 고슴도치와 달리 번쩍이는 금빛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 고슴도치는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브리엘라는 깜짝 놀랐지만 곧 호기심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니? 왜 말할 수 있니? 고슴도치는 자기 이름이 루이이며 이 숲이 마법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숲에는 특별한 친구들이 많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루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숲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날개가 반짝이는 나비들과 수십 가지 색깔로 빛나는 벌새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말을 하는 오리였습니다. 이 오리는 자신의 이름이 에밀이라고 소개하며 물가에서 가브리엘라에게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에밀은 마법의 오리가 되었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사실 오래전 어느 마법사가 저주를 풀어주면서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 마법사의 자비로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나무, 춤추는 꽃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루이는 가브리엘라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숲은 당신의 비밀 장소야. 언제든지 올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루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브리엘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숲을 찾아갔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경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과 말에서 풍기는 특별한 에너지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숲은 계속해서 가브리엘라의 특별한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녀는 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그 아름다움, 기억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특별한 이야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경험한 그 신비로운 숲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활기차고 용감한 소녀로 산과 들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로 알려져 있었고 루이즈 역시 늘 부모님의 신뢰를 받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루이즈는 아직 잠든 햇살을 가르며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도록 잠시 한눈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매번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이즈는 양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신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숲은 처음에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즈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있었고 여우는 루이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루이즈. 나는 이 숲의 수호자 자크라고 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깜짝 놀란 루이즈는 여우와 대화를 나누며 이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크는 사실 마법에 걸린 옛날 왕자였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와 함께할 때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크는 루이즈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마법을 푸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자크의 말을 따라 여러가지 도전과 마법의 시험을 통과하고돼 마법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고 친구들을 믿으며 전설 속의 위험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즈는 마을의 가장 큰 축제에서 자크를 데리고 가 마법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고 그 순간 자크는 왕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자로 돌아온 자크는 은혜를 갚기 위해 마을의 땅을 기증하고 루이즈와 함께 각종 모험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즈는 작은 양치기가 아닌 용감한 모험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즈의 지혜와 용기, 자크의 고마움이 어우러져 새로운 전설을 만들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라펠린 두를레드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다른 지역에도 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황금빛 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황홀경에 빠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이 찾아온다고들 했습니다. 마을은 매우 옛날부터 빈곤 과자연지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 고양이를 기다리며 고대하면서도 실제로는 볼 수 없는 고양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 고양이를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늘 행운과 번창을 누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즈라는 소녀가 마을의 외곽 숲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호기심이 많았고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숲 깊숙이까지 걷다가 피곤해져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꿈결에 그녀는 황금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생생한 그 모습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루이즈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이즈의 가족은 농사의 대성공을 거두어 이전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기적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사라지고 농작물은 더 잘 자라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화목해졌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루이즈의 경험을 더욱 신성하게 간직했으며 라펠린 두를레르의 존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고양이를 다시 본 적은 없었지만 먼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행운의 경험을 믿으며 고양이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라펠린 두를레르는 프랑스 전역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고양이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전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옵니다. 이번에 루이즈가 경험한 이야기는 일종의 기적으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죠. 어느 날 윌리엄은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에는 푸르른 나뭇잎이 가득했으며 윌리엄은 이 숲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숲을 걷던 윌리엄은 곧 그늘진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중심엔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초현실적으로 빛나는 푸른 나뭇잎을 자랑했고 윌리엄은 그 나뭇잎이 단순한 자연물 이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 나무에서 기묘한 빛이 발산되더니 한 마리의 아름답고 우아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커다랗고 빛나는 눈으로 윌리엄을 쳐다보았습니다. 안녕, 어린 모험가여.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자 마법의 여우이다. 내가 이 푸른 나뭇잎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나와 함께 마법의 여정을 떠나자라고 여우는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윌리엄은 여우와 함께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푸른 나뭇잎을 가진 나무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숲의 모든 생명체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준다네. 하지만 최근 어둠의 마법사들이 이 나무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 윌리엄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충분히 이 나무를 지킬 수 있다네. 너는 나와 함께 어둠의 마법사들을 물리치고 숲의 평화를 되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와 함께 윌리엄과 여우는 어둠에 마법서들이 있는 탑을 향해 떠났습니다. 탑에 도착하자 엄청난 어둠의 기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윌리엄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옆에 있는 여우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탑 안으로 들어간 윌리엄과 여우는 어둠의 마법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신비한 힘으로 마법사들의 속임수를 물리쳤고 윌리엄은 자신의 재치와 지혜로 덫과 함정을 통과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어둠에 마법사들이 숨어있는 지하실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벌였고 윌리엄은 푸른 나뭇잎에 마법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모아둔 용기로 마법사들을 물리쳤습니다. 탑에서의 승리 후 윌리엄과 여우는 나무로 돌아왔습니다. 여우는 윌리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 그에게 푸른 나뭇잎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너의 용기를 상징할 것이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윌리엄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모두 다 함께 숲을 보호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윌리엄은 그 후로도 자신의 모험을 계속하며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딜 가든 주머니 속에 푸른 나뭇잎은 그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는 마법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